시장의 그린라이트를 포착하는 마켓 그린라이트 제9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는 홍승환 과장이고요. 저는 양희연 대리입니다. 네, 오늘 새로운 게스트가 출연했습니다. 저희 강남지점의 양희연 대리님이시고 이제 강남지점에 떠오르는 샛별이죠. 양희연 대리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섹터와 핫한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섹터인지 들어보시죠. 본격적으로 섹터 설명에 앞서서 지난 화에서 언급했던 주식들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지난주에 임주혁 상무님과 이인숙 부장님이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섹터가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엔터와 제2의 반도체인 바이오? 맞습니다. 엔터 중에서는 이제 뭐 JYP, SM, 그리고 하이브, YG 플러스 등등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랐고 첫 스타트가 YG 엔터테인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음원 유통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갭상승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연일 외국인이 샀는데 매수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랑 이제 SM 같은 경우는 오른 이후에 이제 최근에 좀 옆으로 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콘서트가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이오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 아니었나요? 그렇죠.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때 언급을 해주셨던 이유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 암학회가 있는데 6월 2일부터 아마 6월 6일까지 이제 암학회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통상 이제 암학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던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치로 봤을 때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오늘 미국 FDA 임상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휴미라가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조금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2주 동안은 이제 강세였어서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암학회까지 또 시간이 남아 있는데 끝까지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이제 양희연 대리님께서 준비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 설명에 앞서서 네. 과장님 혹시 최근에 명동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명동은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전 최근에 을지로에서 네. 교육을 받으면서 명동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서였는데요. 이 기사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 기간 동안 활기를 잃었던 명동 상권들이 지금 되살아나고 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폐점했던 화장품 오프라인 매장들이 다시 개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얘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경험은 못 해봤는데 한번 주말에 가봐야겠네요. 네. 최근 화장품 주식 중에서도 중소형 화장품 주가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또 그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 인그루드랩, 또 클리오 등과 같은 주식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공통점이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모두 다 색조와 비중국 향이 크다는 점인데요. 네네. 색조 전문 브랜드와 또 색조 전문 ODM사, 그리고 중국 비중이 낮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비중국 기조가 확산된 이유는 중국 비중이 높았던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형사들이 아직까지도 턴어라운드를 이루지 못했고 또 이 모습들을 중소형사들이 살펴보면서 한 국가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로 판로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화장품 주식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의 회사 연역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21년에 상장된 비교적 최근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색조 화장품 ODM사로 ODM 전문 회사인 만큼 자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립 메이크업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제품 중에서 립 제품이 67%, 아이 제품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YOY로 매출액은 82% 증가해서 461억 원, 영업이익은 YOY로 158% 증가해서 59억 원입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12.9%로 눈에 띄는데요. 피어 그룹인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OPM이 6%인데 반해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 자체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제조사의 의견이나 기술력이 많이 반영되고 이를 통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이 타사 대비해서 좀 강점이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R&D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은 현재 국내가 48%, 해외가 52%이며 꾸준하게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고객사가 30%로 매우 높은 게 특이사항인데요. 그 이유는 미국 세포라에도 입점된 레어뷰티나 네. 타르트 등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은 혹시 셀레나 고메즈를 알고 계신가요?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셀레나 고메즈는 미국 유명 스타인데 네. 셀레나 고메즈가 런칭한 레어뷰티가 네.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음. 현재 레어뷰티는 CNC 인터내셔널 수주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레어뷰티의 립틴트 150만 개의 초도 물량이 일주일 만에 품절됐기 때문입니다. 그 인기를 바탕으로 이 립틴트를 생산한 CNC 인터내셔널에 레어뷰티가 1년치 수주를 발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었네요. 네. 또한 CNC 인터내셔널의 주력 상품은 로드샵, 인디뷰티, 프레스티지로 나누어서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 미국향 비중이 높지만 중국 매출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거차후 열풍이 불면서 수출 화장품을 사용하기보다는 내수 화장품을 사용하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혹시 인투유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아시나요? 인투는 들어는 봤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최근 모델로 여자 아이들의 우기를 고용할 만큼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CNC 인터내셔널의 중국 법인 최대 고객 또한 이 인투유인데요. 1분기 연결 기준으로 CNC의 매출 9.8%,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의 경우에 상해 제2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캐파가 증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주 물량도 전년 대비 150%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 또한 32%로 매우 높은데요. 엔데믹 기조와 함께 중국 뷰티 산업이 성장할수록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기업 NDR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CNC 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도 자동화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력도 감축되고 그거에 대한 효율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사실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던 리스크로는 오버행 리스크가 있었는데 네. 오버행 리스크는 아주 아이비가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1월과 3월 모두 소진되면서 그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또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되기도 했는데요. CNC 인터내셔널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만큼 이 비용 증가를 판매사에 전가할 파워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CNC는 현재 수주가 너무 많아서 팬데믹 기간에 도산한 공장에 부지를 임대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로는 비교적 최근 상장한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었다는 점, 또 자동 공장화 시설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혹시 준비한 종목 있으실까요? 네. 색조 맛집이라고 불리우는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클리오는 저도 예전에 매매를 해봤어서 알고 있습니다. 클리오는 23년 1분기 매출액이 YOY로 13% 증가한 751억 원, 영업이익이 YOY로 44% 증가한 52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리브영과 같은 H&B 채널을 통해서 성장하였고 해외에서는 미국과 동남아 시장의 매출 증가로 선전하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클리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이나 동남아, 일본, 중국 골고루 수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미국과 동남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YOY로 71% 증가하였고 동남아의 경우에는 YOY로 111% 증가하였습니다. 네네.
미국은 1분기 타겟에 입점하였고 2분기에는 월마트와 코스트코에 추가적으로 입점 예정이 있습니다. 이 실적 추정치를 보니까 2022년부터 올해 그리고 2024년 가이던스가 계속 이제 상향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오고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지금까지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CNC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또 클리오를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랑 일본 매출이 YOY로는 줄었지만 QOQ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고 네. 이 회사를 믿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기별로 업데이트를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저출산 정책에 관련된 이제 종목을 하나 준비해봤고, 이에 앞서서 저출산 관련된 이제 차트나 자료를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실 텐데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자료입니다. U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계 출산율 몇 명 이하를 이제 저출산 국가로 분류하느냐 하면은 2.1명이라고 합니다. 2.1명이요? 네, 생각보다 높아요. 네. 혹시 한국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실까요? 한 명? 한 명보다 더 낮습니다. 0.73명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국내 출생아 추이를 보시면은 2022년 12.4만 명이 자연 감소를 했고, 45년에는 연간 30만 명, 그리고 45년에는 연간 40만 명대가 감소를 한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제 또 국내 총 인구 수와 국내 인구 자연 증가율 추이가 있는데요. 국내 총 인구 추이도 이제 19년 코로나 이후부터 꺾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인구 자연 증가율 추이 같은 경우도 15년부터 우하향하면서 19년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구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200조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조 예산을 투여해서 이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이제 OECD 국가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을 보면은 GDP 대비 20.5%라고 합니다. 인구 대책이 좀 성공적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1%,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5.9%,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현저히 낮은 12.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구 대책에 성공한 국가의 복지 지출 정책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저출산과 관련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고, 또 공교롭게도 화장품 섹터랑 조금 결이 겹치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 유아용 화장품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맞아요. 네. 유아용 화장품 만드는 회사이고, 이제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제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떤 화장품인지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네이버나 쿠팡 이런 데 후기를 보면은 굉장히 하이엔드급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거 해주기 위해서 하이엔드 제품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출산 대책 현금 지급 정책 변화라는 표가 있어요. 23년 같은 경우에 8세 미만은 월 10만 원, 만 0세는 70만 원, 그리고 만 1세는 월 35에서 50만 원, 그리고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3년에는 20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커져요. 부모급여라고 해서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 그리고 천만남 이용권 그대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지원을 간접적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저출산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던가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즈 산업 규모 추이에 대해서 볼 텐데요. 키즈 산업 같은 경우도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출생아 수 하락에도 증가하는 유아용품의 판매이라는 표가 있어요.
아이는 조금 낳고 있는데 네. 그만큼 쓰는 돈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영유아 Q는 떨어지고 있고 인당 양육 비용 P는 증가한다라고 봐서 산업 침체를 막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22년 주요 백화점 아동 카테고리 성장세인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YOY 기준 26.4%,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제로투세븐의 연협을 가져와 봤고요. 제로투세븐이 유아용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브랜드 그 네이밍도 알고 계실까요? 궁중비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궁중비책이라는 화장품이고 국내보다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좀 큰 화장품이에요. 이름부터 조금 중국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혹시 궁중비책의 뜻도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네, 궁중비책이 저도 찾아봤는데 그 조선왕실 원자의 보양의 비법을 뜻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선의 왕족의 자녀들이 쓰는 그런 화장품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을 타겟으로 조금 고급화 전략을 펼친 그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킨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포장 사업을 편입하면서 뚜껑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 패션 사업도 했었는데 2022년 8월 적자가 심해지면서 종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 볼 텐데 23년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볼 수 있고 코스메틱 쪽도 그렇고 포장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올해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한 1110억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반기에 매출이 몰리는 이유 자체는 이제 2019년 중국 화동에 진출했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유아용 화장품을 만들 때 그 스티커 같은 거를 이제 붙여서 이게 안전하다라는 허가를 받고 제출을 해야 인증제인가요? 예, 그렇죠. 출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얻으면서 중국에 있는 내수 면세점이나 그리고 중국 화중이랑 화남 쪽으로 진출하면서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에 사활을 걸고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23년 하반기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분말 뚜껑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주로 이제 뚜껑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주에서 그 뚜껑을 받아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제 회사 자체에서는 이제 그게 중국으로 결과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 중국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포장 사업도 그렇고 화장품 사업도 그렇고 대부분 중국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결은 다르긴 하지만 유아용 화장품 중에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차트로 봤을 때 자리도 편하고 네. 2019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19년도 이제 뭐 2월, 3월부터 이제 6월, 7월 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때가 이제 제로투세븐이 중국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이제 점포수가 늘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하반기에 점포수가 늘어나는 그런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위치에서 조금 눌릴 때마다 조금 관심 갖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필 오늘 한알령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갑자기 하이브 네. 엔터가 네네. 흐름이 안 좋길래 무슨 네. 이유인가 그렇죠. 찾아보던 네. 한알령이 뭐 다시 또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랑 화장품 종목들의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진다라고 했을 때 코로나가 풀리면 리오프닝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제품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고 뭐 명품이랑 비교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만 최근에 그 LVMH나 LMS 그리고 자동차 주식 중에서는 포르쉐와 페라리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계에서 이제 유아용 화장품계에서 명품이라고 불리는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일이 네. 부채 한도 협상 X데이인데 네. 부채 한도 그렇죠. 협상이 늦어지면 6월 8일에서 9일까지도 미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부채 한도 협상 전까지는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지만 네. 그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양호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언급드린 주식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